보드게임 할까? 가끔은 콘솔도, 가끔은 PC도.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전에 먼저 안내방송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안내방송이라기보다 사실은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방송을 조금 쉬게 되었는데요. 공지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그래서 잠깐 쉬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정상 방송으로 나갈 테니까 앞으로도 베레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인가요? 두 주간인가요? 두 주간, 저희 3주간? 거의 한 아니, 주. 3주간? 3주간? 어쨌거나 저희 짧다고 뭐 지난 방송에 그런 피드백도 있었지만 아, 그래요? 저희 그거 초심이에요. 아, 맞아요. 네. 잘못하면 PC로 돌아온 거긴 하죠. 초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초심이라서 오늘도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드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네, 열었습니다. 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송출되는 채널이 그냥 하나 더 늘어난 건데요. 아무래도 팟빵이라던가 팟캐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꽤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수고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쪽으로 열었는데 사실상 원래의 본방송이라고 해야 되죠? 본방송은 저희가 팟빵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쪽의 업로드는 뭐 한 주에서 2주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현재 첫 화서부터 계속 올리고 있느라고 한 뭐 3개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야 첫 방송부터 올라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회차까지 따라잡게 된다면 네. 한 주에서 2주. 저희 꽤 많거든요, 지금 회차가. 그쵸? 30화가 네, 넘어요. 그 정도 되죠. 많이 쌓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따라잡으면 그때는 이제 요 본방송은 본방송 스케줄에 맞게 나갈 거고요. 네. 유튜브는 좀 한 주나 2주가 더 밀려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뭐 그게 아니어도 난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나중에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저희 베레몽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베레몽 검색하시면 뜨니까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유튜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 글자 다 치셔야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베레까지 치면. 베레 뭐가 나옵니다, 베레모. 베레모가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서. 그렇죠. 알 수밖에 없고. 베레모를 따라잡는 그날까지. 네. 베레몽 치시면 나올 거고요. 네, 오늘 안내방송은 이걸로 끝이고요. 저희 오늘 할 게임은요. 에이언즈 엔드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요? 장기 프로젝트죠, 저희. 아, 그랬나요? 본의 아니게 장기 프로젝트가 된 에이언즈 엔드. 제 입장에선 장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못해도 게임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수 게임 한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모임 가서 한 게임만 끝까지 파본 적 있으십니까? 몇 주째 이 게임만 팠기 때문에 저는. 꽤 오래 파셨죠. 네. 제가 열심히 팠죠. 심지어 근데 저도 열심히 아직 봤어요. 본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테마가 네. 호불호가 있고요. 테마보다는 그림이 더 호불호가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시죠. 레인트리님은 그림에 좀 네, 일러스트에 되게. 신미한적인 거에 대해서. 신비.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십니까? 그냥 이쁘면 좋아하고 안 이쁘면 싫어해요. 그게 신미한. 그런 건가? 보는 눈이 높아. 제가 높은 건가요? 네, 보는 눈이 높아. 네. 어쨌든 뭐. 저는 에이언즈도 괜찮거든요. 저도요. 제가
딱 중간인 것 같고 두 분이 이게 일러스트에 대한 호불호가 딱 있으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게임성이 괜찮으면 일러스트 안 봐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라 일러스트가,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선택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뭐라지? 이게 게임성이 좋다, 안 좋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은, 첫인상이 안 좋으면 아예 게임을 제가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 게임이 게임성이 좋다, 안 좋다 자체가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죠. 원래 패키지 디자인이 중요해요. 네. 녹음 전에 얘기한 얘기지만 네. 레인트리님 킥스 이제 일러스트 좋아서 선택하셨다가 실패한 많은 게임과 그렇죠.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게임이 게임이 참 있죠. 참 갈린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뭐 킥스 얘기 나와서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예언제인데 킥스타터 페이지를 본 기억은 있어요. 근데 왜 기억이 나냐면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검색이 됐는데 그 딱 박스 네. 디자인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되게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보자마자 클릭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고 아,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네, 그 박스 그림.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딱 디자인.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전 약간 인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그랬죠. 네. 일러스트는. 그래서 그냥 인기 많아서 그냥 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영문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넘어갔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패스를 외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영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둘째 치고 텍스트도 많았죠. 일단 에이언젠드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사전 소개를 그렇죠. 드리고 이거 저희가 얘기를 더 해보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인에서 4인까지 되는 게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6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0분이라는 게 한 판당 같아요. 근데 한 판당 그렇죠. 사실 60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60분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게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어 역량에 따라서 게임이 길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량이 아니더라도 되게 운이 안 좋으면 그렇죠. 운 약간 요소도 있죠. 팬데믹처럼 그쵸. 갑자기 막 확산 일어나는 것처럼 빵빵 터지고. 우수수수수 터지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훅 가는 경우도 있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하면요. 덱빌딩이에요. 가장 크게는 덱빌딩. 신박한 덱빌딩? 좀 신기하긴 해요. 장르가 신박하면 일반 덱빌딩 같진 않아서. 네. 아니 근데 덱빌딩 같은 이건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덱빌딩에 덱빌딩인데 뭐 레이드도 그쵸. 들어간다고 해요. 단 한 가지가 빠지는 거는 전 제일 신박하다고 이렇게 몽크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덱빌딩 요소 자체가 다 들어있어서 별로 그것까지는 안 신박한데 안 섞어요. 네. 섞지 않는다. 그렇죠. 다 쓰고 섞지 않습니다. 셔플을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게임의 핵심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카드 카운팅 하시는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다 카운팅 하려면 얼마든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죠. 게임이 되고요. 그게 심지어 왜 다른 덱빌딩의 카드 드로우 게임들을 보면은 드로우 하는 것 자체가 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적재적소 내가 그 시기에 그쵸. 나오는 게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셔플을 하지 않으니까. 셔플을 하라는 게 특수 룰이에요. 어떤 스킬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스킬 효과. 몬스터의 공격? 몬스터의 공격이나 그 어쨌든. 나쁜 효과로 인해서 셔플을 하라는 게 이루어지지 그게 아니면 절대 셔플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령이 없어요. 네, 맞아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던 덱을 다 사용을 하면 버려진 덱을 고스란히 다시 뒤집어서 그대로 쓰죠. 네, 그 시작 덱 쪽으로 핸드 그 덱 쪽으로 넣죠. 그렇죠.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신기했고 네. 두 번째로는 덱빌딩인데 협력이다. 덱빌딩인데 협력 아닌 것들이 협력인 것들이 꽤 있죠. 주로 협력이 아닌 아니죠. 것들이 네, 많죠. 그런데 이제 뭐 히어로 렐름 같은 경우도 확장을 끼면 협력이고. 근데 그거는 확장을 꼈을 때의 경우고요. 네,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덱빌딩의 협력. 그러니까 히어로 렐름 같은 경우는 뭐랄까 모드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 원래는 서로 싸우고 하는 건데 그쵸, 대체. 새로운 모드를 넣어서 네, 레이드 네. 모드 이런 식으로 하는 그쵸. 되는데 그렇죠. 레이언드 엔진은 그 자체가 그냥 아예 협력이라서 그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덱빌딩인데 협력이 아닌 서로 이제 상대에게 싸워야 되는 거는 많아요. 뭐 도미니언도 그렇고요. 네.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도미니언, 뭐 넷러너도 그쵸. 그런 장르들도 볼 수 있다면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요. 히어로 렐름도 일단 뭐 그쵸. 스타렐름 대부분의 덱빌딩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죠. 경쟁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냥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네. 인터랙션이 좀 덜하니까 제가 볼 때 초기 1세대 도미니언 같은 경우에도 뭐 확장을 넣어야 약간 좀 인터랙션이 센데 기본 본판만 놓으면은 오히려 인터랙션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카드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점수를 많이 올리느냐 좀 효율적으로 좀 덱을 만드는 좀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저는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경쟁 뭐 아니면 그냥 자기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아니면 가장 최근에 에이언즈에서 협동 이렇게 한 3종류? 네. 저는 그리고 그 정도. 이제 뭐 비교군을 하나 더 하자면 에이언젠드처럼 덱빌딩인데 협력이다라고 들은 거는 아컴 카드 게임. 그렇죠. 밖에는 못 들어봤는데 그건 아직 제가 접해보질 않아서 네, 근데 그것도 어쨌거나 아컴 자체가 기본적인 원래 아컴 호러 보드게임이 협력이잖아요. 네. 뭐 엘더사인이든 엘드리치 호러든 그게 다 협력이라서 그것도 약간 에이언즈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도 나중에 겪어보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이언즈 엔드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몽코르님하고 저하고 레인트리님하고 셋 다 저희가 덱빌딩을 좋아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몽코르님. 네. 저는 최근에 재밌구나라는 걸 저는 최근에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덱빌딩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재밌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근데 요즘에 에이언즈 엔드를 하면서 덱빌딩은 좀 시스템만 괜찮으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죠. 에이언즈 엔드를 하면서. 저는 덱빌딩을 사실 엄청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한글화 작업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국내에는 정식 한글로 발매가 된 덱빌딩은 도미니언밖에 없어요. 조만간 아컴 호러 카드 게임이 근데 넷너너는 덱빌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LCG류라 덱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만들어 가는 거라. 게 아니라. 근데 아컴으로도 LCG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기는 하죠. 아까 얘기가 나왔긴 나왔는데 뭐 굳이 뭐 LCG를 뭐 넣자고 하기는 그냥 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본 LCG를 거예요. 빼고 덱빌딩인데 협력인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텍스트가 한글화된 게 정말 없네. 도미니언이요. 도미니언 말고는 정말 없어요. 도미니언 빼고는. 네. 뭐 히어로렐름도 없고 스타렐름도 좀 없고. 아쉽네요. 좀 최근 게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도미니언밖에 없군요. 한글화는. 아무튼 에이언젠드. 그래서 이게 좀 포지션도 상당히 독특하고 덱빌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아니고 협력인데다가 좀 세계관도 사실 독특했거든요. 네. 그냥 상대방 몬스터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네메시스라고 지칭을 하죠. 이게 저는 전 세계관도 사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세계관, 뭐 스토리 이런 그렇죠. 거를 굉장히 저는 베린이 많이 보시죠? 네, 저는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 게임이며 이런 걸 다 좋아하는 편인데 그 에이언즈 엔드의 특이점이 그거였어요. 스트롱홀드라는 도시죠, 도시. 마법사들의 도시가 있고 거기를 나쁜 네메시스, 괴물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도시가 방어력이 한 30 정도 된다 치죠. 네. 방어력이 30인데 그 방어력이 다 깎여 나가기 전에 그 몬스터들이 막 계속 공성을 해와가지고 이 도시가 파괴되기 전에 그 몬스터를 죽이거나 혹은 그 몬스터의 공성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 힘이 다할 때까지 저희가 버티면 이기는 건데 그 직업군이 저는 좀 특이했어요. 캐릭터 직업군이. 직업군이 좀 특이했죠. 캐릭터 직업군이 단 하나예요. 마법사. 마법사. 협력이라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우리는 다 마법사예요. 그 마법사의 도시에서 마법사들이 그냥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마법사인 것 같아요. 디펜스 게임이죠. 네, 디펜스 게임. 맞아요. 디펜스 게임. 사실 저는 테마가 디펜스. 공격이라기보단 디펜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간신히 디펜스 하면서도 내가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짬짬이 하는 좀 이런 것 같은데 그 마법사들이라서 사실 그 선택, 뭐 직업군의 선택은 없어요. 그렇죠. 직업군의 선택은 없고 대신에 마법사들마다 각기 고유 가지고 있는 능력. 네. 자기 고유 마법이 있어요. 그런 능력치들이 달라서 그런 능력치를 보고 이제 고르는 건데 뭐 어떤 거는 힐러에 주력이 되어 있는 힐 마법에 주력이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뭐 어떤 건 공격 마법에 주력이 되어 있는 애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 전 처음에 이거 룰을 익힐 때도 좀 많이 특이했어요. 마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 게임들이 기존에 있는 좀 메커니즘을 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넣어서 이렇게 좀 익숙한 요소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덱 빌딩에서 카드 사서 덱 만드는 거 외에는 다 신기했어요,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섞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뭐 마법을 써야 되는데 바로 나가지도 않고, 이제 일반적인 룰로 따지면. 그리고 뭐, 마법 쓸 수 있는 개수도 해방하려면 또 뭐 돈을 써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저도 룰북 읽을 때 되게 좀 다 신선해갖고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가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작가 이력을 잠깐 얘기해볼까요? 네. 몽크루님이 말씀해주시죠. 저는 그거 처음에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 작가가 이제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아는 블리자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스타크래프트 2의 프로그래머였죠. 네. 프로그래머. 그래서 전 스타크래프트 2 프로그래머 출신. 그리고 심지어 보드게임은 에이언즈 핸드가 첫 작입니다. 첫 작인데도 불구하고 긱순위를 보시면 굉장히 준수해요. 네. 준수하고 심지어 나머지들 지금 확장을 나오고 있는 거나 킥스타터에 런칭이 되는 게임들을 보면 다 성공적으로 다 성공 그쵸.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에이언즈 해보고 느꼈지만 이거를 보드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그 점을 감안을 하면. 저도 작가 듣고 놀랬죠.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PC게임 만드는 사람이 보드게임으로 첫 작이 이 정도면은 저는 장난 아닌 거죠. 기대가 좀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잘했다고 봐요. 다크 소울도 그 전투 방식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 네. 보스 AI나 이런 게 프로그래밍인데 이 사람도 머릿속에서 그런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구현을 하지? 라는 거를 보드게임으로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뭐 기존의 덱빌딩이라는 시스템을 잘 가져온 것도 그렇고 거기서 자기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몇 개 섞긴 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잘 만들어졌어요. 작가의 이력을 보면서 역시 블리자드구나 하는 마음은 좀 있었어요. 야, 엘리트 오브 더 엘리트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보스를 잡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을 보면 보스가 그렇게 막 다양한 패턴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끼케야 뭐 한 3-4개 정도 스킬로 그냥 뭐 치고 맞고 버티고 이런 식인데 보스들이 하나같이 다 특색이 있고 그 보스마다 또 특징이 다 다양해서 이 사람 와우 쪽에도 개발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와우나 뭐 디아블로 정도? 왜냐면 보면은 쫄 처리를 해야 되는 보스도 있고 아니면 보스만 극딜해야 되는 보스가 있고 아니면은 주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스트롱홀드 위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보면은 와우를 해보셨던 분이면 다 그런 보스 레이드 컨셉들이 다 잡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스타보다는 와우 개발하는 사람이지 와우도 개발을 할 때 돕지 않았나 싶었던 게 그런 보스 스킬들이 굉장히 특색이 있거든요. 하나마다. 맞아요. 오히려 보스마다 세팅을 다 따로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래머라 그러니까 왠지 캐릭터 모델링 자체가 약간 저그 같기도 하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네. 제가 예전에 맨 처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박스 맨 처음 보자마자 이거 디아블로 같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 본판의 박스에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그 몬스터가 스타크래프트 2에 비교하면 퀸 같아요, 퀸. 멀리서 보면 디아블로 같기도 하고. 되게 저그 닮았어요. 여러 저글링스럽고 프로토스나 테란 이런 거는 보스라고 설정하기엔 너무 온건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미끈하게 생겼으니까 저그가 아무튼 좀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일러스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한번 바뀌었어요. 1판이 있었고요. 2판, 그러니까 2쇄가 따로 있었는데 2판에서는 일러스트가 뭐 전격적으로 다 교체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됐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레인트림, 그래서 저는 레이아웃이나 좀 이런 UI 부분만 좀 바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박스 일러스트도 좀 바꿨고요. 그거 그대로 아니었어요? 별 차이 없는 거 같아요. 박스 일러스트 제가 알기로 바꿨는데. 아닌가요? 본판은 그대로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확장 시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뀌었고요. 근데 그 기본적인 들어간 일러스트는 그대로인 걸로 알고 이제 레인트님 얘기하셨던 1판과 2판의 큰 차이는 캐릭터 시트의 일러스트들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네네네. 그거는 봤을 때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글화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뀐 UI나 일러스트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일러스트. 가시성? 네. 네네. 가시성만 바뀐 거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은, 이 게임, 이제 뭐 장점, 단점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저는 장점으로 보고 싶은데, 난이도가,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덱빌딩에 뭐, 협력이 뭐, 팬데믹 정도 생각하고, 그냥, 즐기자는 식으로 덤벼들으면요, 100% 실패합니다, 이 게임. 그 실패가 무슨 실패냐면, 뭐, 영업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그냥. 몬스터한테 못 이기죠. 네,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요. 보라 리뷰도 보면 못 이겼다는 리뷰가 더 많지 얘를 잡았다는 리뷰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보드게임스럽지 않게 플레이어들 간에 게임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라서 뭐 우리가 보드게임 할 때 게임을 하면서 전략을 짜지 하기 전부터 야 우린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좀 도전할 만한 게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면 승률이 얼추 한 70, 80% 나와서 하면은 거의 뭐 이기거나 가끔 재수없으면 운이 없어서 졌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이 게임을 하면서 운이 없어서 졌네라기보다 내가 잘못 짰구나 덱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뭐 카드 카운팅이 잘못했구나 이런 오히려 운보다는 좀 실력과 전략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저는 난이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매번 성공하는 게임은 그렇게 썩 매력은 없거든요. 그렇죠. 덱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셔플이 없다는 거는 운이 일단 없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운 요소를 제거한 거니까. 운 요소를 많이 제거를 한 거라서 내가 적재적소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타이밍에 쓸까? 아니면 한 번 더 턴을 넘기고 다음에 쓸까를 자기가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레인트리님 말씀이 맞아요. 운 요소 얘기하셔서 그런데 전 이 게임 하면서 좋았던 거 주사위가 없어요. 맞아요. 주사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주사위가 없는 협력 게임들이 꽤 있죠. 뭐 팬데믹 이런 것도 있지만 팬데믹 자체는 어쨌든 난이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그렇죠. 뭐 다른 협력 게임 그 플래시 포인트를 예를 들면 얘는 주사위 때문에 게임이 쉽고 어려울 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빼고요. 마이스 미스틱도 주사위가 네. 많이 있고요. 뭐 데어드 오브 윈터도 데어윈도 주사위고 뭐 디센트 이런 거 다 주사위죠. 로빈슨 크루소도 네, 로빈슨도 주사위고. 결국은 주사위고요. 근데 얘는 협력 게임이면서 주사위를 배제한 새로운 덱빌딩 그걸로 인해 방금 얘기하셨던 난이도가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과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럼 굳이 운 요소를 따지면 이제 보스 공격 처리가 됐을 때 보스가 이제 카드를 뽑아서 거기 있는 텍스트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운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굳이 뭐 운 요소를 따지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좀 되게 뭐랄까 현재 뭐 치명적인 뭔가 그런 효과들이 막 중복돼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스가 연속으로 2번 공격하거나 뭐 이 정도만 아니면은 저부터 운 요소는 거의 없어서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운이 너무 없으면 또 게임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 요소가 들어가야 좀 게임에 좀 긴장성도 생겨서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솔직히 좀 만족을 합니다. 뭐. 그래도 그 보스 덱이 이제 보스 턴 때 보스 덱이 나오면서 이제 뭐 유저건 스트롱홀드건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그거를 많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떤 카드가 아직 안 나왔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보스별로 그 보스들만의 덱이 따로 있는데 그게 두 개가 같이 섞여요. 일반 덱과 그 보스 특유의 덱이 고유의 덱이 그렇죠. 같이 섞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반 덱은 어떤 보스를 하더라도 그 덱은 무조건 사용이 되어서 항상 보이더라고요.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보여서 그것도 많이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짐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렵죠. 네. 저는 이 게임의 장점이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난이도의 레벨링과 그로 인한 리플레이성. 리플레이성 하나는 끝장납니다. 제가 몇 회 하셨다고요, 베리님? 제가 보스 하나 보스 도전. 그러니까 레이드레니까 이거는 PC 게임이에요. 완전히. 와우죠. 네, 제가 그 1렘이라고 하죠. 편의상. 2렘. 아니요. 그러니까 1렘은 괜찮게 잡았어요. 1렘까지는 한 5트 만에 잡은 것 같아요. 레이지본. 4-5트 만에 잡았어요. 네. 2렘인 갑각여왕, 허스크, 그 새끼 거미들을. 이름도 외우고, 뭐 나올지도 알아, 저는. 그 갑각여왕을. 본판은 봐야죠. 저는 한 13트? 근데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13트지. 이게 지금 한 판당 몇 분이라고요? 60분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1시간 넘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서 한 판당 못해도 1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13트면 몇 시간이에요, 지금? 13시간? 한 15시간? 뭐 이거저거 하고 나면. 15시간. 그죠, 15시간. 앞에 거가 한 4시간. 19시간. 기본에 19시간. 제가 근데 3렘까지는 잡았단 말이죠. 콘솔 게임 플레이 시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모임을 가서, 제가 몽크레님한테도 그랬어요. 모임 사람들도 저는 에이언즈만 할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앉아서 하실 분은 오세요. 이러면서. 멤버는 바뀌어도 에이언즈만 했어요. 저 혼자서 계속 앉혀놓고 새로운 분 오시면 설명해드리고 또 에이언즈하고 했는데 와 그 이넴이 그 갑각 여왕이 생각하기 싫어요. 최악 오브도 최악 진짜. 모임 파괴자. 저는 근데 결국에는 잡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레이드 한 서너 시간 헤딩해서 받고 레이프님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와우 초창기 때 두 번째 공격대 던전에 가면 그 이제 검은 동지 사원이었죠. 네, 그렇죠. 와우는 거기 이제 이넴이 벨라스트라자라는 용이 이렇게 아픈 상태로 있어요. 맞아요. 에너지 30%. 근데 그 30%를 못 그 가서. 30%를 못 가서 공대가 파괴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몬스터 하나 갖고 몇 달을 공략을 하다 결국엔 그 공격대가 그냥 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와우에는. 근데 유독 그 이네임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공격대가 깨졌어요. 여기도 그 이넴이 이 갑각 여왕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래갖고 진짜 그 어떤 다른 보스들보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짜증났고 피는 없는데 얘는 거미랍시고 자꾸 알 까서 새끼들을 낳고 막 최악이었어요. 최악.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실패를 하면 할수록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넴 따위가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3렘은 좀 더 쉬웠던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넴이 좀 까다로웠던 패턴이라던가 그런 게 좀 까다로운 보스였고 그래서 13트? 14트 막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이걸 2렘 뭐 이렇게 1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몬스터 뒷면 보시면 그 몬스터의 난이도가 그려져 있어요. 뭐 난이도가 숫자로 표시가 돼 있죠. 뭐 2, 있죠. 3, 5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말했던 그 갑각 여왕이 3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왜냐면 5, 막 6, 확장이 6, 7인가까지도 있어요. 네. 그런데 3밖에 안 되는데 제일 힘들었거든요. 절반으로 까도 그 이하 난이도라는 거예요. 중하 난이도예요. 중하 난이도 어떻게 보면.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진짜 한 4, 5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5 잡으셨잖아요, 하나. 5도 잡았어요? 네, 5는 그날 바로 잡았어요. 한날 바로 그럼 잡았어요. 그냥 2만 이상. 이거 그냥 난이도별이 아니고 그냥 숫자 아니에요, 숫자 그냥? 아니요, 근데 난이도별은 맞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다는 안 해봐서.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보스 한 서너 개 잡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생각만 해도 13시간, 14시간 이상을 했잖아요, 제가 이 게임을. 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따져도 24시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드게임을 24시간. 플레이 타임 24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몽크르님의 그 에이언즈 엔드는 뽕을 다 뽑았어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와야 될 확장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플레이성이 좋다. 네. 장점. 그리고 장점은 게임 포지션이 특이하다. 덱빌딩의 협력. 저는 그렇게 뽑고 싶네요. 저는 참 좋았어요. 덱빌딩 좋아하시면 진짜 강추드릴 만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에이언즈에 좀 미쳐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보스를 잡고 싶고. 이 덱빌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드게임에서 덱빌딩의 장르는 제가 볼 때 콘솔의 RPG 장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레벨업해서 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센 보스를 잡는다. 여기서 이제 센 보스를 잡고 안 잡고는 이제 이게 플레이를 잡는 건지, 날 잡는 건지, 보스를 잡는 건지는 이제 나눠지겠지만, 보드게임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이 덱빌딩이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맨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카드 한 대여섯 장 들고, 덱을 점점점 늘리고, 그 늘린 덱을 압축시켜서 점점 더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장 요소가 있어서 되게 이제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에이언즈 엔드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나온 덱빌딩 뉴 게임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게임이지 않을까, 저는 좀 싶어요.
어쨌든 협력이란 장르도 넣고 덱빌딩이라는 요소도 넣고 그 외에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이제는 도미니언이 좀 지겹거나 도미니언이 좀 약간 이제 좀 잘 안 하신다, 뭐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다, 뭐 다 뭐 똑같지, 뭐 확장 넣으면 좀 변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기회가 되시면 에이언즈 엔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좀 기존에 느꼈던 덱빌딩에서의 좀 지루함 같은 거는 확실히 좀 깔끔하게 좀 제거된다.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반대로 단점으로 얘기하면 그런 협력 싫어하시면 당연히 또 싫어하실 거고요. 중고장터에 그것 때문에 내놓으신 분도 있었어요. 협력이 안 맞는데 결론은 얘도 안 맞는다.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덱빌딩이어도 그 카드 구성을 내가 하는 건 맞지만 옆에서 얼마든지 훈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뭘 하지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지만 옆에서 이거랑 이거 사면 되겠네. 하고 심지어 내 핸드에 카드가 나왔을 때 그거 여기 지금 마법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훈수질이라고 하죠. 훈수질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쾌해하신다거나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원래 협력할 때 뭐 지금 두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협력할 때 뭐 해라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설령 제가 이제 무의식 중에 한다고 해도 저는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이 게임은 그래 내가 덱을 만들고 내가 알아서 카드 내는 거니까 상대방이 훈수질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가능하죠. 근데 지금 베리님 말 들으니까 이렇게도 훈수질이 가능은 하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 몬스터의 본체가 있고 하수인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수인을 칠까? 보스의 본체를 칠까? 뭐 요렇게 데미지 배분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인데 옆에서 훈수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 그렇죠. 하수인 치는 게 낫죠. 뭐 아니면 그건 좀 보스 치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훈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사실 내 의견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 인원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좌지우지됩니다. 저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거 밸런스 솔직히 좀 약간 냉정하게 말하면 밸런스는 솔직히 좀 못 잡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인원수에 따라 난이도 체감이 좀 저는 커요. 그래서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인 오토마 빼고는 다 해봤어요. 1인 오토마 때 빼고는 2인, 3인, 4인을 다 해봤는데 저는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시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답게 밸런스는 못 잡는. 직업 간 밸런스도 못 잡고. 종족 간 밸런스도 못 잡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이 작가 마음에 들어요. 한결같거든요. 직업 간 밸런스가 없죠. 직업이 다 똑같은데요. 그걸 뭐라 그러지? 클래스라고, 그래요. 인원 간. 스킬 밸런스. 이게 4인이 제일 어렵고요. 인원수가 낮아질수록 좀 쉬워져요. 1인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인이 제일 쉽고 3인, 그다음 뭐 4인 이런 식이네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2인이 쉽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해보시면 진짜 많이 느껴요. 이게 4인을 했을 때와 2인을 했을 때 체감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간단한 뭐 수학 논리를 따져봐도 똑같아요. 턴 순서만 따져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지가 나와요. 이게 무조건 그냥 편의상 한 라운드로 칠게요. 편의상 한 라운드로 쳤을 때 적인 네메시스의 턴은 2턴이 들어가고요. 우리 플레이어들의 턴은 인원이 몇 명이든 4턴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총 6턴이 이제 턴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인을 할 때는 1, 2, 3, 4번 한 명씩 들어가고 네메시스가 2턴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2인일 경우에는 1, 2, 1, 2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2턴씩 가지고 네메시스도 2턴이에요. 3인일 경우에는 1, 2, 3 한 턴씩 가지고 나머지 와일드라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 1, 2, 3번 중 한 명이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거는 간단해요. 2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4인일 경우에는 한 명씩 돌아간 한 라운드에 한 번씩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 턴이 돌아오는 속도가 늦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 덱을 빌딩하는 속도도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그거를 사용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다음 라운드까지 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2인이서 하면 반대로 그 시간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2턴씩 하니까 당연히 덱을 만드는 속도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덱을 만들면 그 좋은 덱을 빨리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인이 쉬워요.
그래서 이 게임을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이 중요한데 이 게임 한 턴 한 턴 자기 차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 번 한 턴 넘어가면 뭐 한 3, 4인이서 할 때는 한 턴이 아무것도 중요하죠. 못하고 한 턴 넘어가면은 다른 덱빌딩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 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일 때 한 라운드에 2번 하는 거랑 3, 4인일 때 한 라운드에 한 번 하는 거랑은 이게 다른 게임보다 오히려 체감 되게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 그것도 네. 중요하고 이제 처음에 카드가 이제 크게는 세 종류로 총 9장을 깔잖아요. 네. 이 선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뭐 어떤 보석, 거를 놓느냐에 네. 따라서 뭐 칼이 마법을 달라지죠. 4종류를 넣을 것인가, 3종류를 넣을 것인가. 마법은 무조건 세 종류, 유물 세 종류, 아니요. 보석 세 종류잖아요. 그거는 추천덱이에요. 그 추천덱이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고 종류를 편에 아 그런가요? 네,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할 있어요. 수는 보석 있어요. 2종류에 뭐 마법 4종류, 유물 3종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난이도에 맞게. 근데 추천덱에서는 아무래도 밸런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마법 3종류, 유물 3종류, 추천한다. 보석 3종류 이렇게 해서 딱 9덱을 만들게끔 하는데 이제 그 2인일 경우에 단점은 있어요. 4인일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메시스가 이제 플레이어들에게 공격을 할 때 나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눠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2인일 경우에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세게 맞죠, 맞아도. 맞아도 세게 맞아야죠, 다 맞아야 돼요. 나눠 맞는 게 없어요. 아니요 나눠 맞을 수 있는데 4명이 맞는 그렇죠. 것 2명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각자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비용이 얼마 이상 되는 거를 몇 장 버려라 이러는 건데 2명이 있을 때는 그게 좀 거의 다 어려워요. 버려야 될 그리고 수도 예를 들어 있겠구나. 돈을 뭐 7원 버려라 그럼 2명이서 7원 버리기가 다 좀 만만치 거의 않죠. 어렵기 때문에 거의 그 피해 페널티를 일단 다 받고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여러 명이서 하면 할수록 그 페널티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예. 그 정도의 장단점? 대신에 아무리 그 2인이서 페널티를 다 받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2인, 3인, 4인을 다 해봤는데요. 그나마 3인이 숨통이 좀 트이면서도 빡빡하면서 할만하고요. 4인은 진짜 헬 오브 헬이고요. 4인은 하드 모드. 베리 하드 모드. 3인은 그냥 진짜. 적절, 노멀. 2인은 좀 이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난이도를 높여도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런 평도 들었어요. 2인이서 할 때 직업 조합을 잘 짜면 사기 조합이 나온다. 있죠. 근데 그거를 전 이해를 했어요. 왜 네. 그런지에 대해서도. 왜냐면 뭐 그 캐릭터마다 스킬이 워낙 좀 독특해서 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사기 조합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사기적으로 쉽게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경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뭐랄까 진짜 어떤 의미로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좀 개발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또 좋게 얘기하자면 조합 찾는 재미도 있어요. 느낄 수 맞아요.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4인이서 했을 때 저는 그 재미에 진가가 있는 것 같아요. 4인이요? 뭐 우선 4개 갖고 스킬 조합을 하니까 뭐 무궁무진하죠. 뭐 똥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힐러만 해갖고 제가 근데 진짜 힐러는 진짜 생각하면 아니에요. 힐러도 괜찮은데 좋은데, 제가 그 힐러. 갑각여왕 이넴을 잡을 때 조합을 한 판하고 바꾸고 한 판하고 바꾸고 그랬어요. 갈고 그쵸, 심지어 그때. 카드 조합도 다 바꿨죠. 한 판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갈고 또 카드 조합을 카드 조합이며 직업 조합이며 다 계속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카드를 이것도 써보고 얘를 넣어볼까? 얘가 효율이 좋을까? 이번에 얘를 넣어봤는데 별로 효율이 이 네메시스에서는 안 좋네 이러면서 막 넣고 빼고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빌딩도 전 재밌었어요. 저 장점에서 세팅 얘기 안 빌딩.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엘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캐릭터가 맞네. 죽었을 때 피해를 받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게임에서 배제되진 않아요. 맞아요. 좋네요. 여전히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맞아. 여전히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다 하고요. 턴을 넘기지도 않고요. 다만 죽었을 때 역량이 피해가 100%에서 한 70% 정도로 좀 깎이는 거지? 어쨌든 70% 그렇지도 정도. 않아요. 그냥 피해를 좀 더 많이 입는다? 네. 그리고 스킬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요, 스킬은 스킬 계속 다 써요. 스킬 써. 네. 그 피해만 더 받는 거예요? 대신에 예를 들어 뭐 가장 피가 낮은 음. 플레이어가 뭐 피를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을 경우에는 스트롱홀드가 대신에 두 그렇죠, 배로 그렇죠.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많으신 그러니까 페널티가 강한 거지 네. 일단 역량은 그대로 하겠구나. 캐릭터가 능력은- 내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죽었을 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죠. 너희들끼리 피를 나눠서 뭐 데미지를 받든 난 이제 죽었으니 모르겠다. 말해서 난 내 플레이만 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괜찮네요, 진짜. 맞네, 진짜. 엘리를 생각을 못했구나. 이거, 요즘에, 엘리를 있는 게임을 제가 또 안 하다 보니까. 엘리 있는 게임들을 요즘 많이 추세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아요, 더. 줄어들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시기도 하죠. 엘리 있는 게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시니까. 왜냐면 죽어본 사람은, 일찍 죽어본 사람도 그 자리가 되게 멍 때리고 불편하고, 말 그대로 계속 플레이하는 사람도 옆에 엘리 당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네. 챙겨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뭐 하고, 안 챙겨주기도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 단점.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좀 아이코나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이코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몇 개 좀, 하면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데미지를 준다 이런 거.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좀 많죠. 네. 읽다가 까먹는다니까, 첫 문장을. 너무. 무엇보다 덱빌딩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전부 다 100% 한글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게임 시간 진행이 한 두세 배로 늘어날걸요? 해석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이 게임은 영문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영어 모르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얘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해야 돼. 하물며 히어로렐름도 가능은 해요. 한글 가능하죠. 없이도 가능해요. 네, 걔는 아이콘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나오는 문장이 다 비슷해요. 반복적이고. 그러나 에이언젠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이언젠드는 한글화 안 하실 거면요, 그냥 한글화 한 거를 한글화 한 걸 중고로 사시거나 아니면 누가 한글화 한 걸 그냥 같이 하세요. 절대 주도는 안 됩니다. 한글화 한 거를 이제 막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들인 수고와 뭐 종이 비용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에이언즈는 인정합니다. 도미니언급이에요. 에이언즈는 드려도 돼요. 도미니언급이에요. 왜냐면 도미니언도 그 안에 막 카드 장수만 몇백 장이잖아요. 500장이에요, 본판. 에이언즈가 그렇다니까요. 500장 카드 막 칼질하고 뭐하고 내가 할 거 아니면 그냥 외주 준다 생각하시면 네, 중고로 사시는 게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절대로 제 손으로 한거라 못해요. 다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요, 저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글화 자료가 없으면 안 살 거지만 있으면은 저는 해요. 저는 한글화 작업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정말 이 게임을 한글화 작업을 하신 분도 대단하시고 만드시는 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겠다면 사가지고 한글화를 하신 몽크르님도 대단하고 하신 분도 대단하고 저는. 근데 저 요즘 다른 거 한글화 이게 또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거든요. 네. 얘는 할만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림 보고 찾으면 돼요. 그죠. 낄 때. 그래서 할만했는데 지금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많죠? 장수가 더. 심지어 본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무슨 게임인지 나중에. 네. 뭐 그러시답니다. 몽크르님은 여러모로 덱빌딩 게임 참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희 그렇게 해서 오늘 에이언젠드 해봤고요. 에이언젠드 아직도 저는 온고잉이에요. 아직 보스를 다 안 깨봤기 때문에 다 깰 때까지. 아유, 오랜만까지 하시겠답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 저는 진짜 재밌어요. 일단 저는 맞아요. 네. 재밌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협력 게임을 좋아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게임들 중에 협력 게임이 좀 많아요. 네, 협력 게임들이 한 4-5가지 되는데 일단 저는 협력 그런 테마성이 짙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덱빌딩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히어로렐름을 좋아해서 사실은 그 히어로렐름 보스 레이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의외로 평이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에이언즈가 딱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괜찮아. 근데 에이언즈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히어로렐름 레이드 그거 하면요 아마 성에도 안 찰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히어로렐름은 어떤 재미가 있냐면요 콤보 터트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쵸? 계속 들어오 핵앤슬래시 하는 재미가 있긴 한데 핵앤슬래시 제가 핵앤슬래시 딱이네. 근데 제가 볼 때 베리님 성에는 안 찰 거예요. 근데 에이언즈도 너무 재밌었고요. 4인 할 때 그만큼 머리가 터지는데 그만큼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만큼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베리님이 에이언즈들을 정말 좋다고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모임 나올 때마다 테이블 하나 차지하시고 올 사람은 오세요. 전 이것만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해요 누가. 모임에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뭐 티추만 하겠다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래도 티추는 좀 그래도 머리가 좀 덜 아픈데 얘는 머리 되게 아프거든요? 뭐 덱자고 뭐 하고 하다면? 근데 그거를 제가 오후 2시에서 저녁 9시까지 계속 A연제 밥 핸드만? 먹는 시간, 뭐 1시간 빼고. A연제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회가 그렇게 아니라 수회예요, 수회. 더한 건, 그러고 나서 못 깼다고 저희 집 와서 더 했어요. 맞다. 그쵸? 네. 더 했죠, 몇 그리고 번? 셋, 넷, 다, 열, 그리고 일곱, 몽크루님 댁에 가서 저도 한번 밤 왔었고 12시까지 하고 갔어요. 그때 거의 한 저도 9시간 했네요, 그날. 그때 저도 있었죠. 네. 잡지도 못하고. 제가 좀 집요합니다. 네. 아, 진짜 좋아하세요, A연제. 잡아야죠. 제가 볼 때 A연제도 구할 것 같아, 나중에. 중고로 뭐, 좀 괜찮게 나오면. 근데 그건 있어요. 단점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일단 한번 잡으면 흥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져요. 그 보스를 또 잡고 이런 잡으면.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잡고. 이거 막 진짜 아득바득 거의 5기에 차가지고 내가 이거 잡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잡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 내 할 일 끝났어. 그래서 이게 현타가 확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보스에 대한 현타가. 그쵸? 이제 얘는 다시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약간 아,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잡으시는구나, 보스를. 그렇잖아요. 벨라스트라자 한번 진짜 죽어라고 생겨서 잡고 물론 걔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서 그렇죠. 더 잡는 거를 빼면 만약에 내가 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잡죠. 그럼 보통 안 잡잖아요. 그쵸. 그 차이인 거죠. 그런 그 차이. 느낌이에요. 이게 끝나고 장비를 주고 이런 게 없기 네, 때문에. 맞아. 그 에이언젠드가 차이가 그런 건 맞다. 없잖아요. 그냥 그 보스 판당 보스를 잡는 거지. 야, 나중에 확장으로 장비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안 돼요. 다크 소울 꼴라. 근데. 아니, 왜 들고 가면 되지, 들고 싸우면 되지, 계속. 얼마 전에 킥스를 했어요, 또. 레거시가. 아, 레고시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는 없었으니까. 장비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은 보스가 예를 들어 그만큼 더 보스를 세지겠죠. 죽이면 뭔가 고유의 마법을 좀 몇 개 그럴 수 준다거나 특수한 마법을 몇 개 주는 거면 몰라도 야, 그거 장비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섞이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베리님 좋아하겠다. 저 이건 그런 내 거 거야, 좋아해요. 그러고. 이거 나 줘. 이거 재밌겠네. 뭐 저희 와이프랑 이제 둘이서 해보고 뭔 얘기를 했었냐면 이 게임 원래 판타지템은 안 좋아해요. 모르고. 와이프분이 되게 싫어해요. 그런 되게 거. 싫어해요. 판타지를. 네, 전혀 그런 걸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약간 판타지 테마가 풍기는 것들을 다 안 좋아하세요. 시즌스도 이해도 조금 괜찮지만 느리시고. 싫어해요. 그런데 해보고 재밌다. 이거 레거시 킥스해. 그래? 그럼 들어가. 근데 끝났어. 아, 그래요? 그 돈이 늦었네. 굳었어. 끝났어. 뭐, 레이트 그거 없어요? 안 봤어요. 아. 그냥 근데 레거시랑 언어 안 해. 아, 근데 레거시는 언어까지 언어. 쓰면 좀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죠. 여러모로 근데 레거시면은 아마 스토리, 그러니까 네, 룰북상 스토리 이런 것도 좀 있고, 어쩔 수 이렇게 없는 거니까. 더듬어 가야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아, 근데 이런 거를 좀, 정신파면, 나 진짜 나는 이런 거 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짜증이 나는 게, 그냥 혼자 짜증이 나는 게, 이런 거 좀 제때 나오면.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봤을 때 에이언젠드는 아직까지 국내 인지도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죠. 약간 사시는 입소문 분들은. 타는 느낌? 입소문 타고 아름아름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뒤늦게 아시고. 좀 뜨겠죠. 그죠. 이 방송 가능성이 나오고 나서 있다. 사람들이 구했지. 그러면 근데 좋겠지. 어쨌거나 이게 일단 기폭제가 돼서. 선결 조건에서 몇 개 걸리는 건 있으니까요. 협력이다라는 것과 테마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 근데 그 국내 판매 업체들이 네. 많이 들어와요 요즘. 많이 들여오는데 심지어 다품절이에요. 네, 다품절이 계속. 그거는 확실히. 뭐 피아, 음. M, 그 보라 다 들어왔는데. 근데 다품절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글화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근데 그게 재밌으면 지금 상관이 있는 게 없는 본판하고 본판 다음 확장 심연하고 워이터널 이게 스탠드얼론 확장이에요. 요거까지는 한글화가 있거든요. 그 외에 거 없어요. 근데 다품절이에요. 확장이고 뭐. 미리 사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게 왜 그래요? 이미 한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기존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글화 돼 있는 걸로 우선 하다가 뭐 조만간 나오겠지. 아니면 뭐 진짜 정 안 나면 그때 뭐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왜냐면 애초에 기반이 아예 안 닦여 있으면 구매조차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사요. 한글화가 안 돼 있더라도. 그리고 일단은 게임성이 워낙에 네, 검증이 이미 검증이 됐다고 됐고.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한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보스하고 캐릭터들 들어가 있고. 카드들이겠죠. 카드가 더 뭐 늘어나나요? 스킬도 있고. 카드. 개인 캐릭터 각자 고유 개인 카드. 그거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이제 마법들 좀 더 늘어나고 뭐 좀 유물 늘어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볼륨 확장이 늘어나는군요. 네. 네. 난이도별로도 좀 더 늘어날 거고. 그쵸. 참 괜찮은 게임이에요. 정말 음. 덱빌딩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고, 테마성 짙은 거, 협력 이런 거 좋아하신다. 뭐 마이스 앤 미스틱, 디센트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난 덱빌딩도 나쁘지 않아 하시면 정말 추천드릴 만한 게임이에요. 네. 약간의 양날검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돈이 그만큼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신 그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저는 돈보다는 수고, 개인의 수고, 한글화를 해야 되는 이게 개인의 결국에는 수고. 확장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게임이라서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 게 미니어처류에 비하면 훨씬 싸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싸죠. 디센트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미니어처 RPG지만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급이 다르죠. 네. 근데 일단 에이언즈엔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덱빌딩이고 카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고 뭐 LCG류에 대한 그런 확장에 대한 정황감이 없으시면 뭐 에이언즈 엔드 정도는 뭐 비슷비슷하게. 얘는 얼마 안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 물론 뭐 도미니언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출시 연도에 비교하면. 네, 연도에 네. 비교하면 사실 확장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LCG류들에 비하면. 딱 그 정도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그럼 한마디씩 해서 뭐 한 줄 평하고 오를래야 해야죠. 한줄평하고 오를량하고 끝낼까요? 기대된다. 저는 한 줄평. 나의 올해의 게임. 네. 고티. 올해의 고티. 베티. 아니, 게임지, 이것도. 비고티. 몰라요. 어쨌든. 올해의 게임, 후보. 올해의 게임. 베레몽이 고티, 베고티? 그래요. 베리의 고티. 그래도 개인적인 베리의 고티 일단 하죠. 저의 고티. 네. 올해의 게임 오브 더 이어. 에이언즈 엔드입니다. 저는 일단 한 줄평. 네.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일러스트만 좀. 그러니까 일러스트에 묻힌 아쉬운 게임성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 일러스트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유독 좀 그래요. 초대상이 너무 쉽고, 박스 디자인,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일러스트 때문에 묻힌 좀 아까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킥스를 안 했던 게 좀 후회를 되긴 해요. 아예 페이지도 안 눌렀으니까. 저는 그 정도여서. 저는 5월이어서 오라? 왜요? 배를 타고 올 거니까요. 주문을 확장. 하셨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긍정적인 평가예요.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려주시는 게 어딘가. 한글화 자료 있어요, 그거? 아직 안 났겠죠? 지금? 있는 것들이 있죠. 아직 오는 것 중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좀 있고 프리오더 걸린 것도 하나 있고. 자, 저희 오를레앙 하시죠. 베리님께 제일 궁금한 거 마지막에 하시죠. 그래, 베인이 제일 마지막이어서 저는 한 달에 4번 한다고 치면 뭐 저는 많이는 안 할 것 같아요. 50 정도 되네요. 저는 뭐 한 달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저는 후하게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저는 나름 후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뭐 아실 거예요. 보드게임 어차피 하게 되면 한 게임 한 번 모임 갔다 오면은 최소 다시 또 갖고 올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15 올량 드립니다. 이거 에이언즈 엔드를 녹음하자 했을 때 처음 생각한 롤랭이 있거든요. 저 15 취소. 네, 그 처음 오를레앙. 네, 그거대로 얘기할 저는 건데. 15 취소. 저는 한 10. 저는 12를 할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100이요. 그래요. 100. 저는 50이요. 생각보다 저보다 적네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잡은 건데. 근데 그게 좀 저는 변명거리가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제가 앉아서 거의 켜난급으로 하잖아요. 네. 그 횟수로 1회죠. 그렇게 일해다? 그 횟수로 1회 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저보다 많이 하실 건데.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판당으로 따져서 하면 지금 한 판당으로 따졌어요, 전. 저는 100이 넘어요. 365급 될 거예요. 저는 판당으로 따지면 365. 에이언즈 엔드. 저는 왜냐면 그 하루 완전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있으니까 그 하루 불살라서 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15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서
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웨이온즈도 그래 오늘도 잡아보자. 저는 잡았던 보스 또 잡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쉬고 한 달에 한 이거 번 게임 이상. 펼친 날 진짜 켜망하잖아요. 맞아요. 경김의 왕까지 해서 이번 주 안 가지고. 보스만 그렇게 주구장창 잡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말도 안 거죠. 뭐 혼자서. 네. 질리는 감이 없어요. 질리는 거 일단은 없어요. 9개의 덱을 계속 변형을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조합이 안 먹히면 다른 마법사 조합을 좀 짜볼까 해서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거에서 질리는 건 아니에요. 리플레이성은 단연 최고입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2인이면은 이거 그렇게까지 2인만 하시면 이거 그렇게까지 게임 안 어렵던데?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건데 그게 이제 진짜 4인이 진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 4인이 진국이고 최고. 4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3인 괜찮아요. 네. 어쨌거나 네 오늘도 저희 좋은 게임. 네 저희 아마 스케줄이 괜찮다면 네. 당분간은 좀 녹음을 자주 할까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봐서 저희 여전히 시청자보다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뭐 낚시질 하세요? 모를래? 오늘도 대략 1시간 분량. 그래도 저희 어쨌거나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오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어쨌거나 지금은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녹음 일자 기준으로 구독이 200이 넘었습니다. 와 200이 됐네요. 다음에 300이 되겠죠. 팟빵 기준이죠. 여러분 저희 또 못만 한다. 저희는 구독과 팟빵 이제 하트와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들 보고 있고 네 저희들 보고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열린 채널 팟빵 댓글과 혹은 이거 너무 부끄럽다 그러시면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숙제 방송도 하고요. 숙제 방송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희끼리만 얘기한 그 단어라서 숙제 방송이라는 게 페린이 그냥 설명해 줄래요? 네, 저희 뭐 예를 들어 이런 게임 리뷰해 주세요. 뭐 아니면은 새로 이번에 신작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업체에서 게임을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개발자가 게임을 보내주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방송할 만하다 생각이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숙제 방송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왜 이런 뭐 리뷰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뭐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뭐 저희한테 게임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뭐 게임을 저희한테 뭐 택배로 보내서 뭐 빌려주겠다 뭐 이런 빌려달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게임을 출판하시거나 뭐 인디나 작가분이시나 아니면 실제로 뭐 퍼블리셔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쨌든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된 말이 나온 김에 베리님도 이렇게 말이 나왔고 해서 뭐 그런 뭐 리뷰 같은 게 필요하신 분도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아마 몽크레님이 아마 친절하게 또 CS 담당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희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미리 사전에 방송 당시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 녹음 들어가면서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숙제 방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메일로 연락을, 뭐 아니면 뭐 굳이 뭐 리뷰 아니더라도 그냥 뭐 몽크레님 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메일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대화 창구가 이메일이랑 댓글밖에 없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댓글은 항상 소중하게 다 잘 보고 있고요. 네. 모든 뭐 보라의 댓글이든 팟빵의 댓글이든 어디 달리는 댓글이든 저희 잘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보고 또 이제 방송에서는 많이 언급을 사실은 못 드려요. 저희 방송 시간 있다 보니까 뭐 일일이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가 보고 와 댓글 달아주셨어 막 이런 정도는 저희가 속으로 항상 간직하고 카톡 스샷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지 이게 댓글 달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댓글 달리면 서로 공유해요 막. 그리고 댓글을 지금 소개를 할까도 지금 논의는 했었어요. 네,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이제 계획이 조금 잡히면 저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또 공지를 드릴 거예요.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번부터는 피드백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고요. 그거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도 참 방송 길어졌는데
길어요? 1시간도 안 됐는데 아직 58분인데요? 초심에서 벗어났어. 아, 그래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40분. 녹음 전에 45분 얘기했다가 45분. 네. 길어졌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종합보드게임 방송 베레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